아이구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이정숙 씨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버린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숨이 차고 장을 보고 오면 며칠은 쉬어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을 줘야만 겨우 일어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이 병은 방치하면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로 이어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이미 진행됐다 해도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감소증의 진실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당 일도 하시고 세 자녀를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수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68세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지치지? 예전 같지 않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무거운 건 아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쌀 한 포대 정도는 거뜬했는데 이제는 배추 한 통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고 버스에 오르는 것조차 한참을 망설이게 됐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였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도 가끔 휘청거렸고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관 앞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다행히 손목만 삐끗했지 머리를 부딪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딸이 놀라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35% 정도 부족하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정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근감소증이요? 그게 대체 뭔가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보통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60세가 넘으면 매년 2 내지 3%씩 빠르게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70대에는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근력도 약해지고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나빠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생기면 그중 20%는 1년 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허벅지뼈가 부러지면 절반 이상이 이전처럼 걷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건 근감소증이 단순히 다리 힘만 빼앗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줄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 같은 감염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근감소증일까?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아리 둘레를 재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줄자로 재봅니다. 여성은 33cm 이하, 남성은 34cm 이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손가락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를 감싸보세요. 만약 손가락이 겹쳐진다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걷기 속도 테스트입니다. 평소 걷는 속도로
4m를 걸어보세요. 5초 이상 걸린다면 근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넷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5번 반복해보세요. 12초 이상 걸린다면 근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67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철 씨도 65세쯤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40%나 부족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커녕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었고 손줄을 하나 올리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영철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며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꼭 먹었습니다. 예전엔 김치에 밥만 먹던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달걀 2개라도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일주일에 5일 익숙해지자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3개월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덜 찼고 6개월 후에는 무릎에 힘을 주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근육량이 2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근육량을 이렇게 늘리신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영철 씨는 손주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영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에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달걀 1개에는 약 6g, 두부 한 모에는 약 15g, 소고기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 생선 한 토막이나 고기 100g, 저녁에 두부 반 모, 여기에 간식으로 치즈나 요거트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새끼를 골고루 나눠 먹는 겁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으려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 D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하루 2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쬐시고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일으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식사만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걷기가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처음엔 10번만 해도 됩니다. 둘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 종아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벽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입니다. 넷째,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을 가볍게 잡고 한 발로 10초씩 서는 연습을 하세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2,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식사 외에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스쿼트를 몇 번 해보세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근육의 75%는 수분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 7,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이정숙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숙 씨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단백질을 챙겨 먹고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6개월 후에는 손주를 안고도 집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숙 씨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근육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하나를 더 올리는 것, 내일 아침 집 앞을 10분만 걷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있다면 말이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를 열어 달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달걀 2개를 꼭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 집 앞을 9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다리에 다시 힘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황금시대님과 함께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